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는 온라인 채널 운영자에게 욕설과 비방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는 22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로 장애의 벽을 허문 콘서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는 아랍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누르프렌즈는 소소해 보이는 바느질을 통해 아랍 여성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하는 온라인 채널을 방문해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신천지 신도에게 스토킹과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 A씨가 조모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거센 비방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비방용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A씨의 비방 문자와 댓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4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수집 자료만 73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 테러도 당한 적이 있고 제가 묵인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더 신천지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조 씨의 일터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댓글을 달거나 일터에 찾아가 박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조 씨에게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협박죄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신천지의 특성상 A씨의 단독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단 탈퇴자나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준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씨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준유사 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조은 씨가 피해자를 관리해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22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기타로 하나가 됐습니다.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로 장애의 벽을 허문 감동의 현장을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통기타의 경쾌한 연주에 맞춘 노래소리가 고요하던 한 사회복지시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타를 수리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한국기타제작수리협회와 서빙기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통기타 하나로 장애의 벽을 허물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뭐 혼자서 즐기는 시간에 기타를 초등학교 6학년 뒤에 저금통을 깨서 처음으로 낙원상가에서 기타를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욕심내면 우리는 마음에 불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알 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이 우리가 그런 행복의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와 클라리넷이 만나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이선용 씨와 시각장애인 연주가 장성규 씨가 협연한 영화 미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브에의 선율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홀트 일산 복지타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재활교사, 직원들도 통기타가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기타 고치는 목사로 유명한 구인수 목사는 장애인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과 행복감을 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저희가 베리어 프리 해피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기타 전문 제작 업체 콜텍의 후원으로 열린 해피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기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 목사는 내년에도 장애의 벽을 허문 음악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는 아랍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소해 보이는 바느질을 하면서 깨어진 여성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누르 프렌즈의 사역을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꼼꼼하게 재봉질을 하고 자수를 놓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동그랗게 바느질된 이 천 조각들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퀼트에서 요요라는 퀼트인데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아주머님들이 작업하신 거를 우리 국내로 이제 들어오면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 완성품은 커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누르 프렌즈는 자수와 퀼트 등 바느질 수공예를 통해 아랍 여성들의 심리 치유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빛이라는 뜻의 아랍 단어 누르에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렌즈를 합쳐서 희망의 빛으로 아랍 여성들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시작은 18년 전 요르단 암만에서였습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요르단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마주한 이미연 대표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초기 선교사들을 떠올렸습니다. 140년 전 조선이나 제가 2004년에 갔으니까 2004년에 그 요르단 여성이나 거의 같은 상황 때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크레인 선교사님들이 그 여성들을
그 학교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술을 놓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2006년 작은 쪽방에서 4명으로 시작한 바느질 공방엔 입소문을 타고 한 달 새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바느질 한 땀 한 땀은 상하고 찢긴 마음을 다시 꿰매는 작업이었습니다. 퀼트라는 것은 이렇게 천을 조각내서 연결하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이어갔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각난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들으면서 요르단에서 시작된 누르센터는 현재 레바논과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등 해외 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한국 본부는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면서 자수 도안과 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인 강사 교육, 바느질 작업 치료와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전수합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또 이렇게 선교 보면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둡게 그렇게 오세요. 다 검은 왜 그렇게 히잡 쓰고 검은 옷에다 그렇게 입고 오시는데 만들면서 얼굴이 점점 펴가시거든요. 센터가 늘어나면서 누르프렌즈는 지난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아랍 여성 지원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13일에는 수공예 작품 전시회를 개막합니다. 요르단 등에서 보내온 자수를 상품으로 제작해 전시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모로코 지진 피해 여성들을 위한 미술 치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계 교육을 표방하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바디는 유니게와 바울, 디모데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는 교회와 가정, 학교가 한 몸처럼 이어져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자 목회의 근본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전생의 교육 목회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현재 부모 세대를 위한 소그룹용 교재를 비롯해 노년 세대를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한국 YMCA 전국연맹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기도하는 추모 묵상집을 펴냈습니다. 이번 묵상집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YMCA 간사들의 고백글, 공동 기도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6일까지 매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YMCA는 특별히 단원고등학교 YMCA TOP 아카데미 소속 희생자들과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다 지난 2018년에 소천한 고 구자훈 간사를 기린다며 해당 묵상집을 통해 참사 희생자 304인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되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도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의 매가 무섭습니다. 유권자들이 야권에게 지운 짐이 무겁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하여 정치 평론가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비평을 개진하면서 총선 이후 전국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나 보수 진보,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에서 누구나 확인한 대명제는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을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병세가 상당히 깊습니다. 더 방치하면 치유하기 힘들 것입니다. 늦기 전에 긴급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공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것과 이에 근거하여 사회 통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정부는 마땅히 사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현실 정치의 급박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의 통합적 관점을 잃어버리거나 더구나 대놓고 무시한다면 정권을 맡겨준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통합에 필요한 기반이 공의와 공정입니다. 정부의 공적인 정책이나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정부와 여당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무리 없이 배가 뜰 수 없듯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이는 정부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애쓰지 않았고 사회적 공의와 공정을 훼손했다고 투표를 통해 말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의뢰하는 말, 특히 패배한 쪽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표현을 마음에 담고 쇄신해야 합니다. 200석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야권은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몇 년여간에 또 투표가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이 준 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입니다. 선거가 이기느냐 지느냐 양단 간의 살벌한 싸움이지만 선거 후에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마당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소용돌이가 거센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번 4년의 임기 동안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건조한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